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박희라입니다.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를 사만사온이라고 하죠.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많아 사만사미라고 한다고 합니다.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라는 의미죠. 요즘은 봄철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미세먼지가 심한데요. 이렇게 날씨가 건조하거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안구가 쉽게 건조해지고 빨리 피로해지기 쉽습니다. 또 요즘은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이 증가로 안구 건조증 빈도가 더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현상으로 최근에는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국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사이트에서 한 달간 최대 국민 추천을 받은 것이 바로 인공 눈물 검사해주세요라고 하는 청원이었습니다. 인공 눈물이 2,000건 이상의 추천을 받아 8번째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우리 몸의 제일 중요한 감각기관인 눈과 관련이 있어 더욱 의미가 있는 청원인 것 같습니다. 유통되는 인공 눈물 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한편 국민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널리 알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민들이 인공 눈물 사용 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님 모시고 인공 눈물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님이십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김영옥입니다. 네, 국장님. 먼저 인공 눈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인공 눈물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이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로 안구 건조증이 있거나 장시간 작업으로 인해서 눈이 마른 경우 또 혹은 눈이 쉽게 피곤해지는 사람들이 인공 눈물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인공 눈물은 우리 눈의 결막에 작용하여 안구 건조증, 외상 또는 컨택트 렌즈 착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을 완화하거나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럼 인공 눈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공 눈물에는 일회용과 다회용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일회용 제품은 개봉 후 한 번 사용하고 버려야 하는 제품이고요. 다회용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인공 눈물 중에 일회용과 다회용 종류별로 이제 특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인공 눈물은 제품의 뚜껑을 여닫을 때마다 미생물 등에 의해서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다회용 인공 눈물은 미생물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벤잘코늄 염화물 등 보존제를 첨가해서 만듭니다. 벤잘코늄 염화물은 렌즈에 흡착될 수 있으므로 소프트 렌즈를 사용한 상태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벤잘코늄 염화물에 함유된 다회용 인공 눈물을 투여하는 경우 적어도 15분이 경과한 후에 렌즈를 착용해야 합니다. 일회용 인공 눈물은 제품을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일회용 제품에는 보존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서 미생물 오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존제 성분이 없는 일회용 제품을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회용 인공 눈물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안전수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인공 눈물을 한 번 사용하고 버리기 아까워 보관하여 다시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텐데요. 그러나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은 일회용 인공 눈물은 미생물 오염의 우려가 있어 개봉된 제품을 재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눈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 점안제를 안전하게 쓰려면 다음 4가지 수칙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는 용기를 세워서 약액이 용기 하단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용기 뚜껑을 열 때 용기 끝부분과 뚜껑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는 개봉 후에는 개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용기 파편을 제거하기 위해 한두 방울은 점안하지 않고 버려야 합니다. 넷째는 용기의 끝이 직접 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점안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인공 눈물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작용 증상과 대처 방안이 있다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많이 사용하는 인공 눈물이지만 엄연히 의약품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충혈, 눈자극, 눈꺼풀의 가려움 등이 있으며 눈곱,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병원을 찾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의약품 사용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이상 사례 신고센터인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상식들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눈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눈물 안전관리를 위한 식약처의 그 정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인공눈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사용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회용 인공눈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 이름에 일회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의사항에는 개봉 후 일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버리도록 한다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회용 인공 눈물의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리플릿 배포 및 온라인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인공눈물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인공눈물의 제품별 용법 용량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경우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님 모시고 인공눈물의 올바른 사용 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식약처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우리 식약처가 운영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